여러분, 19세기 말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당시의 과학자들은 유리관 속에서 춤추는 아주 기이한 빛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푼 열쇠는 놀랍게도 아주 작은 창문 하나였습니다. 자, 이 창문이 어떻게 물리학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 과학계는요, 정말 이상한 현상 하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밀폐된 유리관 안에서 기이한 빛을 만들어내는 이 정체불명의 광선. 대체 이게 뭘까? 모두가 궁금해했죠. 과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에 음극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음극선이 뭐냐면요. 이래요. 공기를 거의 뺀 유리관에다가 전기를 쫙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음극,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뿜어져 나오죠. 이걸 바로 음극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재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답답했겠죠? 그래도 단서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 이 광선이 지나가면 유리벽이 환하게 빛나고요. 경로에 있는 물체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빛처럼 쭉 직진하다가도 신기하게 자석을 갖다 대면 휙 휘어지는 거예요. 꼭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 맞죠? 바로 이 알쏭달쏭한 성질들 때문에 음극선의 정체를 두고 당시 물리학계가 말 그대로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세기의 논쟁이 시작된 거죠. 이게 그냥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거의 국가 대항전, 자존심 대결 같았거든요. 독일 쪽 학자들은 이건 빛 같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대로 영국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 즉 입자다 하고 맞선 거죠. 파동이냐 입자냐. 이 문제 하나로 유럽 과학계 전체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요. 모든 실험이 이 답답한 유리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극선이라는 게 유리벽에 닿기만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이걸 밖으로 꺼내서 제대로 연구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던 거죠. 모두가 이 유리관이라는 한계에 꽉 막혀 있을 때 바로 그때 필리프 레나르트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생각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내버리죠. 레나르트는 자기 스승이었던 하인리히 헤르츠의 낡은 실험 노트를 뒤적이다가 정말 결정적인 한 문장을 발견해요. 음극선이 아주 얇은 금속판은 통과하더라. 바로 이 문장. 이게 레나르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겁니다.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었어요. 잠깐, 유리는 못 뚫는데 얇은 금속은 뚫는다고? 그럼 유리관 한쪽에 구멍을 내고 거길 엄청 얇은 알루미늄 박으로 막으면 어떨까? 이게 바로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레나르트의 창문입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죠. 역사상 최초로 음극선이 그 답답한 유리관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창문 하나가 열리니까요. 그 안에 갇혀있던 온갖 미스터리가 세상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과학자들이 음극선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발견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유리관 밖으로 나온 음극선은 정말 신기한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사진 필름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공기 중에서 오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특히 이거 원래 전기가 안 통하는 기체에 쏘였더니 갑자기 전기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 광선이 전기적 성질을 가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심지어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잘 흡수된다는 것까지 알아내면서 정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레나르트가 음극선이 전기장, 그러니까 플러스극 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자, 플러스극 쪽으로 끌려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더 이상 파동이 아니라 명백하게 음전하를 가진 입자라는 증거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파동이냐 입자냐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입자들 속도를 재봤더니 와, 과학자들이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무려 빛의 속도의 3분의 1이요. 초속 10만 킬로미터. 상상이 되세요? 당시 알려진 그 어떤 물체와도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였어요.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에 대체 무슨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레나르트의 연구는 그냥 음극선은 입자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문이 된 거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드디어 전자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믿었던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고 가볍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제 이 입자를 전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왜 음극선이 중류가 많아 보였는지 그 수수께끼도 풀렸어요. 결국 다 똑같은 전자인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레나르트가 열어젖힌 이 작은 창문 하나가 과학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년 뒤인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고요. 바로 다음 해엔 베크렐이 방사능을 발견해요. 그리고 곧이어 큐리 부부가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현대 물리학의 기둥이 되는 발견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 그 시작점이 전부 이 레나르트의 창문이었던 겁니다. 괜히 1905년에 노벨위원회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레나르트한테 상을 주면서 그의 발견은 물리학의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열어주었다고 했거든요. 딱 맞는 말이죠. 그냥 현상 하나를 설명한 게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학문 전체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뻥 뚫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레나르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기존의 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깨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인류의 지식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한 또 다른 창문 너머에 인류의 다음 단계를 열어줄 엄청난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